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작용을 이어서 하면은요. 남자의 경우는 자녀 양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자식이 뭐라고 그러냐면 칠살과 정관이라고 그랬죠. 여자한테는 식신과 상관이 자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자한테 식신상관은 내가 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자식을 이렇게 주는 거죠, 자기. 사람 줘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칠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친다는 거거든, 자식이. 자, 그러면 이거 잘 봐요. 내가 갑이야. 그러면 자식이 이 칠살이라고 그러면 경이나 뭐 신금이나 이런 게 자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주체인 경우는 이게 관살이 되죠. 그러면 이게 그럼 자식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뭐가 돼요? 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쟤는 뭐예요? 쟤는 돈이지, 돈. 뭐 아버지가 모으는 사람이야. 돈 모으는 사람이야. 그죠? 돈 벌어주는 사람이야. 돈 모으는 사람. 그러면 엄마는 인수가 엄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토란 말이야, 토. 토면 이제 무토, 뭐 기토 이런 거겠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토생금 해주는 거니까 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해주는 걸 식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인성이라고 그러죠. 인성. 그렇죠? 그래서 인성은 엄마예요. 인성은.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은 돈 벌어주는 사람, 엄마의 역할은 나 먹여주는 사람.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이 부모의 개념이. 그러니까 남자는 이게 자식 양육해줘야 되는 게 의무가 돼 있다는 거죠. 사주 역학적으로. 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가정주부로서 책임을 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주에 칠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일단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주를 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갑신일주. 이러면 칠살이 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남자는, 이런 여자는 이렇게 얘기해서는 되겠죠. 이게 남자고. 요 자리에 칠살이나 정관을 깐 사람은요, 이게 자식을 깔아놓은 거죠. 남자 입장에서. 이러면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자식에 대한 애착이. 요 밑에 정관이나 칠살을 깔고 있는 남자한테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얘기는요, 이거 10중 8구가 맞아 떨어져요. 당신은 애를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애가 좋은 애가 생기겠구나 안 생기겠구나를 따지고 결혼한다. 우생학적인 생각을 해. 그만큼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실제 그래, 저도 그랬습니다. 또 칠살 깔고 있잖아요. 얘랑 결혼하면 애가 똑똑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근데 대부분 그래요. 남자들. 그럼 여자가 이렇게 된 사람. 이렇게 된 사람. 그럼 여자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여자 입장에서. 평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라고 그랬어요, 남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다는 얘기지. 남편에게 복종하고 가정적으로 책임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런 사람한테 당신은 남편한테 복종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부끄러움이 좋다. 내조를 잘한다 이렇게 줍니다. 내조를 잘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좋든 나쁘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이제 편관이나 정관을 깔아오는 사람은 남편이 능력이 있든 없든 좋으나 미우나 한 남자만 바라본다.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경우. 이건 뭐 내가 매일 써먹어요. 이게 이 아가씨들도 오고 이렇게
반쌀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연애를 하더라도 한번 딱 이 사람은 내 남자 하면 한눈 안 판다. 그러면 다 그렇다고. 예. 그거는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근데 이게 내조죠. 예.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건 내조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업가는, 그러니까 이 칠살이라는 게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해석이 다 틀리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직장인이냐, 사업가냐, 선생이냐, 뭐 해석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업가의 경우는 뭐냐, 사업가. 내가 사업가인데 칠살운이 들어와 있어요. 칠살은 나를 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사업가가 힘든 경우는 왜 힘들어요? 사업가가 힘든 이유. 돈 못 버니까 힘든 거지. 돈을 못 버니까 힘든 거잖아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업가는 기업이 부진하여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자금 압박에 피가 마를 정도 쓰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돈 때문에 힘든 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직업이 사업가예요. 근데 운을 보니까 지금 7살이 들어와 있어요. 사업가가.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려고 그래. 근데 올해가 7살운이야. 그럼 창업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 7살후의 운에 사업을 확장시키고 투자하는 거.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런 운에서는 자금 관리를 잘해줘야 돼. 그런. 자, 그 다음. 사물로 보면은 극한이라는 것이 추운 걸 말하는 거죠. 극한, 폭서, 막 더운 거. 이것도 7살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이나 폭서는 내가 견디기 힘들죠. 내가 힘들죠, 몸이. 그러니까 7살이라는 건 몸으로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마음으로 힘든 건 7살이라고 안 합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는 편인 쪽이에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 아까 뭐 홍수, 혹한 이런 거 천재지변. 그 다음에 무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 보면은요. 무기는 거꾸로 내가 휘두르는 거예요. 7살을 휘두르는 것도 7살이라고 그랬어요. 소집영장, 보소장, 구속영장, 세금고지서 이런 건 다 뭐예요? 억지로 강제 집행당하는 일들이죠. 전부 다. 그죠? 그 다음에 채권문서, 빈문서 이런 거, 고문기구, 노동기구, 군부대, 검찰청, 경찰서. 그러니까 개념이 전부 다 강제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내가 부릴 수도 있고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한, 폭서, 천재지변에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소집 영장을 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이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떤 경우가 하는 거고 어떤 경우가 당하는 거냐 그거는 전체 우레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당하든 내가 가하든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자, 인사를 보면은 이제 7살을 쓰는 사람들은 직업이 군인, 경찰관, 법관, 홍무관, 수사관, 세관원, 정보원, 실권자, 집달리가 뭔지 알죠? 네. 딱지 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뭐예요, 결국은? 강제 집행자죠. 그러니까 뭐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7살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수의, 경비원. 수의 경비원도요, 무서워요. 끝발부려요. 그죠? 어디 지나가면, 당신 와봐. 여기 안 돼. 오지 마. 여기 경비원 수의의 권한이잖아. 그래도 그 사람도 7살 쓰는 거예요, 그게.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문방구에 지하에 있는데 거기 뭘 사러 갔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그 주차장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수현 씨가 오더니 당신 뭐 하는 거요? 전화하는데 왜 여기서 해? 가서 하라 그래요. 수현 아저씨 무섭더라고. 수현 아저씨가 그래요. 자, 그 사람들이 권한이고 일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제 노동자, 노무자, 채권자, 흉악범, 강도 죄수, 살인자, 환자, 시체
이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센 거고 이쪽은 가해자고 이쪽은 피해자죠. 그죠? 그러니까 칠살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십신을 쭉 공부하는데요. 십신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전부 다. 칠살이 좋게 작용될 때 있고 나쁠 때 작용될 때 있고, 비견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상관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를 보고 좋으냐 길흉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신 그 개념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같이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자, 남자는 칠살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녀, 자식. 조카라는 것은 자식하고 형제간이죠. 사촌간이죠. 그 다음에 외조모, 매부. 이거는 왜 그런지는 이따 이제 족보 나올 때 한번 보고. 여기서 이제 요것만은 꼭 알아둬야 돼. 그죠? 여자는 정부, 부군 이렇게 돼서. 정부라는 게 뭐예요? A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부군은 남편이죠. 근데 정부를 앞에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칠살은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라 이거는 그 정부를 뜻한다. 이거 A를 뜻한다. 이거. 그러면 칠살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애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부군도 써놨지. 정관이라고 해서 다 남편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애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관으로 돼 있는 애인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어떤 애인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정관 같은 애인이에요. 그 정관 같은 애인은 남편 같은 애인이야. 실제로 그러고 있어. 보면 희한해요. 애인이 정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보면 남편처럼 생겨주는 거야. 희한해. 그럼 칠살이 남편이다 그럼 뭐는 애인 같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애인 같다는 것보다도 이거는 애인 같다는 개념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칠살은. 왜 그러면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정부라는 게 책임져요? 돈 갖다 줘요? 돈 갖다 주는 사람 아니에요. 즐기는 사람이지 일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 아닙니다. 이게. 그게 문제지. 자, 그 다음에 형부, 애인, 시숙.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제 애인이나 이거는 그 애인이고 시숙이라는 거는 뭐냐면 남편의 형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편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심성은 긴장, 근엄, 권위심, 영웅심, 희생심, 의무감, 책임감, 공포감, 초조감, 압박감, 고통.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좋아. 그렇죠? 근데 이 뒤에는 이 편관의 기운 중에서 네거티브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편관이 지나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편관이 적당히 써서 편관을 쓰는 사람이면 이런 쪽이고. 이해가시죠?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자, 행위는 노동, 군복무, 납세, 상명하복. 상명하복이란 뭐예요? 위에 사람 말 잘 듣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 투쟁, 전쟁, 살상, 구타, 고문, 고소, 복역, 질병, 통증, 기아, 죽는 것까지, 사망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행위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다 강제적이고 통제적이고 당하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신을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십신 그 내용에 대한 컨셉, 개념을 잡아야 돼요. 아, 이런 건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놓고 그거를 풀어내주면 되는 거예요.